정영진 축의 매불쇼. 그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늘은 수요 난장판 B팀과 네.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B팀 팀장이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올스탑이야.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예를 들어 최진봉이 늦게 오면 그냥 시작하면 되거든요. 네. 팀장이 늦게 오니까 올스탑입니다. 팀원들은 또 불만들이 많고. 일단 한 분 한 분 소개한 다음에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보, 현근택 두 분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번에 소개하네. 팀원도 아니고 그냥 완전 찍이 다시네. 급이 같다. 자, 그리고 오윤혜 투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너무 늦게 왔어. 변희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러 우리를 맘 졸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제가 이 매불쇼 덕택에 이 차와 이 기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럼 더 빨리 와야지. 근데 기사가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예요. 근데 변 대표님 들어오실 때 막 수행원 6명 이렇게 다 하면서 보디가드처럼 슈퍼스타 등장하는 근데 느낌이었어요. 다 초보들이야 그게. 초보. 네, 코디도 초보고 운전도 초보고 네. 그래서 그냥 옛날대로 그냥 다시 택시 타고 다녀요. 택시가 편합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운전기사인데 운전이 초보일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 우리 기자를 그냥 투입했거든. 네, 그래서 연습하고 바로 하다 보니까 네. 뭐 길도 헤매고. 뭐. 대표님은 운전 못하세요? 본인이 저는 하면 되지. 운전을 못해요. 아 뭐야? 저 약간 이 정신이 약간 뭐 한번 몰두하면 그냥 확 핸들 꺾고 이러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진짜 갑이에요, 진짜 갑.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몰두하니까 뭐 지금 인생이 네. 이렇게 됐잖아. 뭐 하나 꽂히면 그냥 가로 꽂히면은 그냥 운전 들 수가 네.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지난번에 바짝 쪼아가지고 A 팀이랑 비교하면서 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50만을 다시 회복했어요. 아유. 그래서 오늘 제가 칭찬을 해드릴까 했는데. 이 150만에 들떠가지고 누군가가 오자마자 나한테 출연료 올려줘. 출연료. 야 진짜. 나는 팀장이 이런 주장을 하면 나는 일리 있는 주장이다 봅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출연료 올려줘.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에요? 제발 드린 거예요? 아니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어디 가서 네.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출연료를 매블쇼 얼마 받는다고. 얼마 받는다. 네. 이 업계에 쫙 이제 퍼졌어요? 소문이 난 거야. 네. 이제 나도 나가는데 적게 받는다. 나누고 받는데 더 받는다. 이게 네. 딱 비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정찰진 줄 알았는데. 우리 업계에 네. 딱 이제 소문이 나버렸어. 제가 이제- 매블쇼는 차등 지급한다.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출연료를 누가 얼마를 받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도 나고 네. 그리고 우리 변희재 대표님 출연료를 강용석한테 따로 얘기를 했는지 네. 강용석이 그 출연료를 얘기하면서 막 키득키득거리더라고. 그거밖에 안 준다고. 네. 그거밖에 안 준다고. 그래서 그랬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와 최진봉이 다른 분보다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최진봉을 깎기로 했어요. 하얀 표준하러 갑니까? 최진봉에 맞추는 게 아니고. 아니 대표님 강용석 그렇게 씹어제끼더니 강용석이랑 연락하고 살아요? 아니 저는 내 출연료를 아예 확인을 안 해요. 내 통장을 확인 안 하기 때문에 네. 나는 얼마인지 들어온지 안 자체를 몰라요. 강용석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난 내 출연료를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쫄짜 PD한테 확인을 했어요. 이 액수가 맞느냐? 맞다는 맞대? 거야. 나는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어요. 내 출연료를. 최진봉 교수님이 한마디 그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 사단이야. 완전히 이거 나비 효과로 싹 다. 난장판이에요. 완전 난장판 됐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뭘 생각해? 사고는 본인이 기본 그러니까 현 변호사가 이 문제를 왜 꺼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매불쇼가 출연자에 대한 어떤 예우. 존중이랄까 예우가 높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수님한테만 그렇다니까. 그건 나는 몰랐어요. 전 3년 동안 하면서 진짜 이 방송 너무한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너무 몰랐어. 달랐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성과에 따라서 실적에 성과금으로 따라서. 가겠습니다. 네. 성과금. 네. 아주 좋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희재 대표님 여기 그 나오신 지 꽤 됐잖아요. 이제 한 6개월째 됐네요. 예, 근데 여기 코너명이 수요 마당이 아니라 수요 난장판. 마당이라고 딴 데 가서 계속 수요 마당이래. 내가 무슨 이상병이야? 아침마당이야. 마당놀이야? 이 수요 난장판. 수요 네, 난장판이요. 수요 마당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 기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민주당의 이 김용민 의원이 어. 그 집회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언급했다가 이제 검찰에 고발을 당했는데 이 집회가 우리 대표님 집회예요? 아니죠. 아, 그건 다른 중부행동의 거야. 그 청계천 집회고. 아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서울의 소리 지방 투어 그리고 저하고 다른 김용민, 동명이인 김용민. 뚱뚱한 김용민.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지방 투어하고 청계천은 저 안진걸 소장이 하는 그 집회고. 여러 곳이구나. 근데 이번 주 10월 22일은 다 모여요. 아, 참. 예, 그 여러 집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어디서예요? 시청에서부터 남대문까지고 대부분 촛불이고 저희는 태극기 들고 나가고 6.25 포스트만 태극기 들고 연합을 하는구나. 그림은 약간 이상하겠다. 저쪽에 이제 또 광화문은 이제 또 이제 윤석열 찬양 태극기들이 있고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시청 광화문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가로세로가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정권 잡았잖아. 무슨 집회라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지난주 가로세로 집회는 네. 안정권 구명 집회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안정권 구명 집회고 있고 이번 주 10월 22일은 뭐 촛불 폭동을 막자 해서 태극기 전체 집회가 다 나와. 아니 안정권 한 명 구하려고 거기 온 사방이 도를 다 통제했어. 사람 많이 왔어요? 그렇게 구명 집회 한 번 하면 한 1, 2천만 원 챙기니까. 누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안정권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울면서 막 돈 챙겨서 거기 뭐 진행을 보여주세요. 개그맨이 하더라고요. 누구요? 그 이혁재 씨랑 최국 씨라고 개그맨. 그건 이제 김세희가 다 주최를 했고. 네. 근데 또 김세희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 다 빠졌고. 10월 20일 집회 보수 단체는 변 대표님 말고 다른 단체 또 있습니까? 저희 단체가 보수 3단체 연합이에요. 세 개가. 미디어치, 오린코리아, 턴라이트 해가지고. 다 본인이 대표시고. 아니, 조용한 대표, 강민구 대표 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최대집 회장이 또 오고 그래서 이제 촛불 한가운데 태극기라고 이제 섬에서 띄우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에 김영민 우리 저 대표님 또 뭐 안진걸 이런 분들 서울의 소리가 다 같이 모인다고요? 그거는 이제 촛불 그 통합 무대. 네, 저는 무대에 올라서 인사는 하고. 야 정말 최대립 회장은 촛불 무대 안 오르기로 했고.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촛불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 그리고 성과금 조회수 잊지 마시고 조회수에 그래서 조급해서 아까 던진 거야 한마디. 조회수에 도움이 되는 우리 현근택 변호사의 근황 토크 이어지겠습니다. 좋습니다. 근황 토크. 아주 근황 좋아요. 토크. 자 어디 뭐 근황 1번 일단 민주연구원 부원장 맡았다. 몰랐어요? 민주헌금? 내 갈 데 없는데 하고 막 민주연구원. 헌정했잖아요. 민주헌금인 줄 알았어. 민주연금? 뭐 하는 곳이야? 민주연구원. 연구원. 있어 그런 데가. 민주헌금이라고. 네. 야 감투 하나 또 썼네. 네, 감쌌습니다. 아 근데 우와. 기상근이라 이제 돈은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오늘 돈돈거리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주엔가 어디 지방에 큰 절에 갔어요. 가서 이제 스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 이렇게 사회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함흥에서 빅토리아호를 타고 온 걸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그 기념식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게 아니다. 뭐 인민군 참전했다 붙잡혀서 거제 포롱수에서 잡혔다가 나온 거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세요. 막 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집안은 이제 간첩 집안이다. 한마디로 그거죠.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근거가 뭐냐 물어봤죠. 제가 딱 봤더니 이봉규 TV를 딱 나한테 그 보여주시고 스님이요? 구독자였다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봉규 TV가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했고 네. 거기 뭐 그 경제 누군가 수석도 얘기했죠. 나가고 막 이러는데 이봉규 본인이 우와.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보수 이 유튜버 나갔던 우리 김문수 이런 분들도 어쨌든 그 지출하는 거 보면 아이고 이 지방에 계신 이 큰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걸 보고 있으니 이봉규 TV 영향력이 막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의힘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서 공천 받으려면 이봉규 TV 나가야 된다. 거기 그랬더니 그 나오고 있어요. 그 강신업 변호사랑. 그러니까 네. 서정욱 변호사도 나오고 네. 그래서 좀 사실 고민들 스님, 하시더라고요. 스님들이 그 헤비 유저들이시거든요. 네.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제 아는 분도. 진짜네. 왜냐면 이제 뭐 동안걸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네. 이제 몸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앉아서 유튜브를 하루에 한 10시간씩 보시더라고요. 진짜. 10시간씩 봐요? 네,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봉규 TV가 세구나. 아니 이봉규랑은 아직도 그거 소통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봉규 신혜식 대표하고는 네. 뭐 형아우로 계속 소통을 해 갑니다. 철학과 가치관과 방향성이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는 보수의 변절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네. 이게 뭐 한 절반 정도 변절했으면은 절반을 제끼고 나머지랑 놀면 되는데 99%가 변절하니까 네. 방법이 없어. 아 외로워서. 전체가 다 변절하니까 그래도 어. 그 중에서 한 10년, 20년 뭐 지나갔던 사람들은 네. 유지해야지. 안 그러면 다 끊어야 되니까 뭐. 김용민 있잖아. 어느 김용민? 아 이쪽 뚱뚱한 이쪽 김용민. 네,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이봉규 신혜식 대표하고는 예, 자주 통화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럼 정치적인 얘기는 좀 덜하고 이제 거의 안 하고 경제적인 얘기만 하죠. 경제적인 얘기. 네, 이제 제가 민주당 사람들 지갑에서 얼마 뜯어내느냐 주로 이런 얘기들. 그걸 제일 궁금해하니까 그쪽에서. 그게 작전이에요? 박근혜에서 민주당 사람들 돈 뜯어. 아니 그게 이제 제일 보수 유튜버를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변희재가 절로 가서 민주당 애들 지갑을 열어서 돈을 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하는 거야. 그런 게 이슈예요. 네, 그게 이슈예요 제가. 아 나는 뭐 경제적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반도체 얘기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유. 슈퍼친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현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변희재 대표의 발언 정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산할 게 뭐 있어? 몇 개 있어요. 오. 지난번에 경사노위 위원장 네. 김문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변희재 대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는 정말 거친 발언 많이 했지만 이제 임명되고 나면 고분고분 아마 잘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거세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틀렸어. 아니 근데 김문수 이 위원장이 그 임명 받는 조건으로 사실상 유튜브를 폐쇄를 요구받았고, 삭제했잖아요. 예, 삭제했고 자기가 유튜브 했던 발언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가 사실상 임명의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어쨌든 뭐 노조와 대화가 된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당연히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도 야밤에 이제 노조 뭐 후배들하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렇게 가는 줄 다 그렇게 가는 줄 알았고 내가 할 땐 윤석열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건데 이게 하나의 함정이었던 거야. 뭐예요? 누가 판 함정이에요? 김문수. 김문수. 네, 이렇게 해놓고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때려. 국회에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이제 그냥 빅스타가 됐잖아요. 빅스타가. 아 스타예요? 스타가 돼서 지금 보수 유튜버들 뭐 난리가 났잖아요. 김문수 만세 부르고 아 해가지고. 댓글 진짜 좋더라. 그래서 자기 정치 자기 대권 주자의 길로 가서 일단 태극기부터 휘어잡고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요. 그 이 위원장 자리는 별로 지금 욕심내. 없죠. 욕심이 없어. 이 역할은 아예 제껴버렸고. 제꼈어요? 단지 이거는 국회 가서 사고치기 위한 하나의 이 수단일 뿐이고. 제껴 안 하잖아 지금. 역할을. 대통령이 당했네 그러면. 그래서 당했죠. 대통령이 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그 도어스태핑에서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노조를 잘 알고 뭐 노동 현장 뭐 70년대 현장 잘 알겠지 80년대하고 그래서 대충 노조 잘 구슬려라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일단 이건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냥 나 한번 떠보자 이거. 아니 그 대통령이 만약에 당했다는 그 주장이 맞으려면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을 약간 비판해야 되는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진석 주호영 투탑입니다. 투탑이 지금 적극 옹호하고 근데 나섰습니다. 사실은 이 정진석이나 주호영이나 이제 김기현까지도 이른바 우리 보수 제야 보수가 볼 때는 기회주의 중간층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바뀌었어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이 센 발언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김문수의 이 폭발이 셌던 거예요. 셌어. 워낙 그냥 휘어잡아 놓으니까 일단 잡고 보자 먹고 보자 해서 막 찔러대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현재 이 윤석열 정권이 최근 갑자기 극우화된다는 얘기를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절반 이상 그 김문수가 나가면서 같이 뒤섞여가지고 지지율이 1%가 올랐어요. 지지율 1%가. 그래요? 네, 지지율 1%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급속도로 지금 결집하고 있다는 그게 거군요.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촛불을 태극기에서 퇴진 집회 때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게 사실은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윤석열 들어와서 길을 못 폈거든. 뭐 잘한다 얘기할 게 없었는데 네. 이걸 김문수가 그냥 막 밀고 가면서 이제 할 말이 생긴 거야. 그거 봐라. 윤석열 김문수 그거 우리 보수 우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번 기회에 광장 나가자 해가지고요. 지금 사기가 엄청나게 올랐어. 보수 쪽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속았다는 건 동의 못 하겠어요. 그건 동의 안 왜 됩니까? 그러냐면 이 논란이 나왔고 뭐 김일성주의자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자들한테. 출근길에.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뭐 얘기처럼 노조 아시는 분이라 임명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어긋난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옹호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문제가 있다, 뭐 선을 그었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들의 안테나는 다 용산으로 가 있어요. 대통령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다 보좌관들 통해서 다 확인할 거란 말이죠. 네. 비원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뜻이라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뭐 북한과의 어떤 이 대립 관계도 그렇고 나올 때 또 보면은 대조권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군인들한테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대조권을 분명히 가져라. 근데 지금 김문수 위원장 발언 나왔을 때도 옛날 노조운동 하던 사람이다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지금 여당에서도 계속 옹호 발언이 나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김문수 위원장의 그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마음에 들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래서 현재 이건 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제 여의도 쪽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지역 기반이 없고 이념 기반이 없는 최초의 정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념 기반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김문수 마련이 되는구나. 지금 마련이 되면서 최소한 20-30%는 이제 버틸 수 있는 세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급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사기도 올라가고. 그게 사실은 그게 20-30%만 믿고 가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끝까지.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네. 그건 진짜 독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선택하면. 평론 다 해요? 네. 그래요. 출연료 올려달라는 얘기 하지 마. 저분은 올려달라는 현근택이. 저분은 양심이 있는 분이에요. 현근택이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급으로 맞춰달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뭐 보수 유튜버들 꽤 많이 모니터링 하는데 네. 오늘 윤창중 씨가 정말 윤창중 감격을 해서 그러니까 윤창중 씨가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에 요즘에? 그리고 나름 바른말 많이 해요. 윤석열도 많이 까면서 바른말 많이 하는데 이제 김문수 대해서 감격을 해서 거 봐라 김문수 뜨지 않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라는 거지. 근데 절망이다 진짜. 만약에 윤창중 씨한테 또 어떤 자리 주면요. 에이, 그러지 마. 그럼 가서 또 들이받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윤창중도 이제는 모든 보수 인사가 자리만 주면 들이받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네요.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하더라고. 황교안. 출마 선언. 네. 아니 왜냐하면 출마 선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 전당대 날짜도 잡히고 대충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당대 날짜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네. 내년에 2월에 할지 6월에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출마 선언. 심지어 국회에서. 네. 그래서 근데 황교안 전 총리랑은 가치관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황교안 씨가요. 네. 누구도 잘 모르는 탄핵의 주범인데 주범? 이분은 뭐다 탄핵의 주범이야.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게 있어요. 이 탄핵에 들어가면은 법무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노무현 탄핵 때 강근실 법무장관이 이제 이 강력한 반대 이제 이 의견서 를 올려서 그게 법무부 홈페이지에 아직까지 떠 있고 황교안 때는 총리 대통령 대행이었는데 그때 법무장관이 공석이었고 황교안 씨가 법무장관 출신이니까 황교안 씨가 다 정리를 했는데 탄핵 잘한다. 이건 뭐 합당한 거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법무부가 황교안 씨가 이제 황교안의 법무부가 이걸 제출했는데 그건 또 비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제가 정보공개청구 좀 받았더니 받았어요? 제가 받아냈어요. 정보공개에서 뭐 국회가 뭐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뭐 의사결정해가지고 이거 탄핵은 정당하다. 이거를 황교안 씨가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까지 숨기고 있었잖아 황교안 씨가. 사실이에요? 모르지. 모르죠. 지금 제가 이게 나 처음 듣는 얘기다. 그게 말이 근데 이거는 기사로 그분이 당시 총리였어. 말이 안 돼. 근데 그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올렸고 전문 다 올려놨죠. 전문도 다 올려놨고. 올려놨죠. 그래서 황교안 씨 여기서 반박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었습니까? 그런 대한 얘기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발굴해서 법무장관 총리까지 아니면 그냥 황교안 씨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좀 대가 좀 약한 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국민 여론이 워낙 기세에 밀려서.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춰 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황교안도 검사 출신이구나. 그래서 이 검찰 패들이 지금도 황교안 씨가 좀 대우받는 게 검사잖아요 거기도. 네, 그렇죠. 같이 좀 야합을 했었고 실제로 사실은 박 대통령 탄핵에 윤석열 특검 들어오기 전에 김순환 검찰 때부터 사실은 맹렬히 수사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검찰패에 황교안도 껴있다는 생각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해서 자기 구치소에 있을 때 허리가 안 좋아서 의자를 넣어달라. 황교안 대통령 대행 때 끝까지 의자 안 넣어줘가지고 그 사실이구나. 정권이 바뀌어서
뭐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의자가 들어왔다. 이건 유영하 변호사가 3번을 강조했잖아요. 그거는 맞는 팩트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건지 몰랐네. 보수의 미래가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자기들이 뒤에서 칼 꽂고 뒤에서.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도 의리가 없고. 없어. 아니 뭐 제가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미래를 만들어 가야지. 최대집과 함께. 아니 그러면 이번에 그 황교안 전 총리 출마는 그 윤심이 약간 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게 윤심이 뭐 당 대표까지야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검사 선배로서 지금 뭐 검사들끼리는 잘 하니까. 다만 이제 황교안 씨는 지금 이 보수에서 부정선거 패거리들을 딱 쥐고 있거든요. 네. 이 부정선거 패를 꽉 쥐고 있는데 본인이 선거를 치르고 이제 총선에서 참패할 때는 집에 갔어요 조용히. 네, 조용히 집에 가서 들어놓 있다가 한 6개월 뒤에 나와서 이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서 남들이 다 키워놓은 뭐 강용석이 키워놓은 부정선거 세력들 다 자기가 먹어서 그냥 거기에 이제 이 우두머리 노릇하면서 다니고 있죠. 거기 근데 인정을 해줘요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뭐 우두머리 노릇 하려고 하는 거를. 아니 그래도 어쨌든 뭐 전직 총리고 전직 법무장관이고 하니까 누가 봐도 강용석이 얘기하는 것보다 전직 법무장관이 나와서 부정선거라 그러면 무게가 실리니까. 무게감 있지. 그것 때문에 더 끌고 간 거거든요. 거긴 또 정광훈하고도 연계가 있지 않아요? 아 거기 원수 사이. 아 그래? 또 원수야? 아 몰라 이거? 또 어떻게 알아 우리가? 막 손들고 그랬잖아. 아, 집회에서. 그거는 이제 황교안이 당 대표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네. 위험했을 때 이제 단식 투쟁하러 맞아. 간다고. 근데 거기서 전 목사가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단식할 때 그냥 근처에 있다가 같이 올라와서 이제 많이 도와줬어 정광훈 목사가. 네. 근데 이제 다시 당 대표로 간 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거든요 선거법 위반으로. 네. 그때 황교안이 이제 밑에 최고위원들한테 앞으로 절대 정광훈과 연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 정광훈 목사가 받으러 가는 도중에 방송하면서 울분을 토했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영장을 나는 저 당에서 예를 들면 영장 실질 심사하러 가서 뭐 합당하게 해라 뭐 구속 반대하라 이래야 되는데 전광훈과 연락하지 말라고 확 끊어버리니까 구속시키는 얘기잖아. 야, 이쪽 월드 얘기는 정말 변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들을 수 심지어 이건 팩트 체크도 불가능해요. 네. 처음 듣는 얘기가 진짜 아니 많은 거. 정광훈 목사는 이 영상이 남아 있어요. 황교안에도 울분을 토하고 그리고 바로 구속됐어요. 그래서 보수 단체에서 공격 같은 거 안 받아요? 전 대표님은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저한테는 민주당 지갑 얼마나 터냐만 관심 있었는데 다들 그거예요 그거. 아니 그 얘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는 얼마 못 털고 있다는 얘기. 아니 근데 못 털고 있다. 못 털고 계속 있다. 보수 노인들 털어라 그러고 있는데. 제대로 잘 털어라 이 말이지.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민주당 지갑을 엄청 털고 있어요. 예를 그럼 들어. 오죠. 그럼 이쪽으로 와요? 오는데 이분규도 이쪽으로 와. 냉정하게 이 보수 노인들 보험금 터는 게 더 커요. 네, 그래서 오지 말라고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다 돈이네요. 그런데 그쪽은. 이제 요즘에 이 김문수 이 효과로 했는지 이것들이 저를 또 공격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수 단체들이. 아니 제가 보수 언론 운동을 제가 16년 이끌었는데 제가 빠진 그 보수 언론 단체들이 이제 공영방송 나가서 윤석열을 뭐 편팔곡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제 이름이 걸려 있더라고. 변희재가. 보수 언론 단체에서 내가 아는 애들이죠. 저 MBC, KBS, 뭐 고용노조 등등 뭐 바른 언론인 협회 다 내가 관련된 애들인데 이것들이 겁을 상실했는지 어디다 대고 내 이름을 걸면서 남성 호르몬이 이럴 때 나오는구나 이 사람이. 마초. 간이 내 밖으로 나왔어 이 김문수 때문에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나 본데. 깐게 뭘로 깠냐면은 그 미사일 사고가 아예 대통령이 군단 갔다 와서 열중쇼도 못하고 국방부 들어가서 막 파괴시켜 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뭐 프레임 뭐 전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 강릉 낙탄 사고. 낙탄 사고가 군대 안 간 대통령과 국방부 들어가서 사고 친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게 무슨 프레임 뭐 작업이래. 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웬 프레임이야. 그 개인 주장 아니에요, 그냥? 그치 주장이지. 이걸 편파이곡 프레임이라고. 그럼 어떻게 혼내주실까요?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아니 제가 그 대표들 아니까 네. 한 불러낼 겁니다. 불러냅니다. 불러낼 거예요. 좋아. 무릎 꿇려버릴 거예요. 오, 심쿵이야. 심쿵이야? 오, 이게 이런 심쿵 모습 포인트구나. 처음이야.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네. 아주 아름다운 여성? 여자 연예인이 네. 변희재에 네, 반했어? 빠졌어? 아니 그 너무 빠져 있어요. 굉장히 매력이 있대. 아니 보수 언론 운동에 그걸 만든 사람이 전데 제가 만들어서 그래도 그렇게 이
합당하게 운동을 해왔는데 제가 빠지니까 어떻게 아니 대통령 비판한다고 다 나가라? 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변희재 대표의 과거 발언 정산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정산해서 하나. 하나밖에 안 했는데 재밌어. 하나 있잖아 지금. 예, 그 짧게 그럼 치고 가겠습니다. 예, 박지원 원장님 내각제. 이 사람은 뒤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박지원 원장님 나오셨을 때 확인했죠. 확인했죠. 네, 물어봤어요. 아, 그런데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아니라고는 하셨고. 네. 그랬는데 뭐 다른 데 가서 다르게 또 얘기를 했다고요? 다음 날 저 스픽스라는 신생 유튜버의 저 장윤선 기자하고 했을 때는 네. 아예 대놓고 내각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원 집정제라 그러는데 이제 이원 집정제 하는 얘기가 내각제랑 같은 얘기야 사실은. 네. 그래서 그 개헌을 해야 되고 윤석열만 동의되면 바로 하겠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여기 매부쇼 나왔을 때 저는 그거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을 네, 그 말을 한다고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한다고 잘못 들은 거지. 아, 그랬습니까? 똑같은 네. 말을 들었는데. 그 박지원 원장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나 그 변희재랑 좀 붙여줘 그러던데. 근데 가능합니까? 아, 내각제 가지고 하자 그랬어요. 아, 내각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내각제를 유언한 적이 없어요. 아이, 그렇게 단언. 그분이 진짜 사실상 DJ인데. 아니 근데 그분이 그냥 들었다가 온 게 아니라 네. DJ 자서전에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DJ 자서전은 거의 다 외우고 다니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걸 왜 외웠어?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랑 같이 네. 김대중과 박정희가 꿈꾸는 나라 책을 같이 썼어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김대중 자료를 다 완전히 그냥 몇십 번씩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 내각제 유언 안 나와요. 아, 그 안 책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 그럼 확실할 수. 아, 확실해요. 아. 나중에 이제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었다 그러겠지. 근데 왜 자서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냔 말이야. 아, 최소한 그 근거만큼은 네. 사실이 아니다. 그 이제 김대중 같은 스타일들이랑 예를 들면 김영삼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은 내각제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보스 기질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내각제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만간에 우리 변희재 대표님과 예, 아무 때나. 예. 예, 박지원 원장님과 한번 치트키, 저희가 치트키. 근데 예, 그것도 약- 출연료는 특별 출연료인가? 그? 아니 이게 다현 변호사 때문이야. 이게 지금 현 변호사 때문에 이렇게 아니, 된 거야. 아니, 아, 때문에 형님 때문에. 아니 진중권 진중권만. 때문에 그 마련한 거그돈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그거? 아니 발언 못했어. 진중권이 아예 진중권 안 주려고 하기로 마련한 돈 그거 나는 아니,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진중권이 네. 나오기로 확정을 지어야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안 네. 한대 죽어도. 아니 모른데 매불쇼라는 존재를 들어본 적이 돼. 없대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지. 조금씩 저희가 지금 한번 네.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났습니까 팩트 체크는? 자, 하나 오, 더 남았어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두산 관계자가 진술이 바뀌면 골치 아플 것이다. 그 얘기했어. 아, 그런데 두산 관계자의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아. 두산건설 임원이 용도 변경을 위해 성남 FC에 50억을 주기로 한 거란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로 보면 될까요? 그 한겨레 출신의 그 허재현 기자가 이제 단독 매체를 하는데 뭐 저하고도 좀 아는 기자여서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위험할 수 있다 했더니 반박을 쓴 게 진술이 전부 다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이제 회사 관계자들이 두산부터 뭐 네이버든 이건 전혀 그래서 혐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진술 바뀐다 그랬거든요. 바뀐 뒤에 이제 허재현 기자가 진술 바뀌었다고 비상배를 이제 올려야 된다. 아, 비상배를 올려야 된다. 비상배 올려야 된다. 진술 바뀌었다고. 근데 이제 두산 일찌감치 바뀌었고 문제는 네이버하고 차병원도 털었잖아요. 털 때 그게 그 사건과 관계 없는 걸 털어서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이버하고 이제 차병원도 바꾸겠죠 이러면은. 아 그러면 변 대표님 입장에서는 검찰의 압력 때문에 그들이 진술을 바꾸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위험한 다른 거. 걸로 압박을 할 것이다. 아. 그래서 아마 이제 두산이라든지 뭐 네이버나 네이버. 이런데 분들이 이제 구속되거나 그걸 보라 그랬거든. 사실 검찰의 이제 수사 방식이 약간 그런 방식이. 검찰이라기보다는 윤석열 패거리들의 이 아주 그냥 상습적인 사수법. 네. 만약에 그렇게 가면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까? 그거를 전석진 변호사인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모릅니다. 아니 이재명 쪽을 굉장히 지지하는 변호사인데 아, 그래요? 아주 상세하게 해서 진짜 위험할 수 있다. 뭐냐면 뇌물 준 사람이 뇌물도 인정해버리기 시작하면 이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법정에 가서 진술이 바뀐 걸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신빙성의 일리가 없다.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로 볼 때는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진영의 논객이나 민주당 성향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잡혀가냐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거의 그랬어요. 뭐 죄가 없는데 왜 탄핵당하냐, 헌재에서 이긴다, 네. 뭐 다 그랬었는데 솔직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한 절반은 스파이였어. 박근혜는 구속 안 되고 박근혜 같은 깨끗한 사람이 왜 뭐 뇌물 먹었겠냐, 문제 없다. 아 데뷔 못하게 하려고. 데뷔를 못했어. 그래서 아. 전혀 데뷔 못하가 막 끌려가서 그 절반은 스파이였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나중에 현 변호사가 데뷔를 해야겠네. 부원장이잖아. 어떻게 데뷔를 할 건지 지금 데뷔 민주연구원 이거를 내가 부원장이 김용민한테 얘기했는데 두산에 쳐들어가라. 부산에 애들 데리고 두산 쳐들어가서 네. 협박받았지 해가지고 으쌰으쌰해가지고 불매운동하고 밀어붙여라.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피켓이라도. 네, 그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선언하라는 거는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이제 그렇게 못 믿겠다고 확 던져버려야 돼. 이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성남 FC 사건이 제일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내 기업에서 무슨 뭐 시민 구단의 후원을 받거나 광고비를 받는 거죠. 광고비를 받는 거를 이런 걸 만약에 뇌물로 치게 되면 뭐 제3자 뇌물이 직접 뇌물이든 제3자 뇌물은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시민 구단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국내 시민 구단들이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관내 기업들한테 광고비를 받아서 안 그러면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스파이죠. 데뷔 못하게. 데뷔 못하게 합니다. 데뷔 못하게. 아니 그게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돈을 낸 기업이 진술을 뇌물이라고 얘기를 받아내야 되는데 네. 모든 그 지역 구단에 지금 낸 기업이 뇌물이라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잡아가지고 조인트를 까서 바꿔버리니까 성남 FC에 돈 준 데만 이제 뇌물이라고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조작이잖아. 그거는. 그 조작이에요. 위증교사. 처음부터 이 주장은 계속 해왔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겠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변 대표 얘기했듯이 정말로 두산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기업들에다가 정말 막 공문 보내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왜 바뀌었냐 피켓이. 막 밀어붙이는 아니 그 민주연구원장이니까 제가 한 말씀 부원장. 부원장. 아 지금 민주당의 피켓이 네. 하는 거 보니까 정치 타밥 이렇게 해갖고 막 오타 낸 거 막 피켓 들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래요? 아니 알아 몰라. 아 얘기해봐. 타밥이 뭐야? 타밥. 몰라. 지금 몰라? 이거 엄청 조롱받고 있어요 아 지금. 진짜요? 이모 제2의 이모네. 이모 실토네. 아 원내대표가 그 정치 타밥 이 맞춤법 다 들어가지고 원내대표가? 지금 뭐 엄청 진짜요? 조롱받고 있어요. 큰일이네. 민주연구원장. 부원장. 네. 아, 제가 할 말이 없네. 네, 제보해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과거 발언 네, 정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예. 시간 다 됐는데. 다 됐네. 이렇게 했는데 네, 빨리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김건희 여사가 다시 이제 재등장했습니다. 과거에 봉사활동했던 사진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녹화 기준으로 오늘 대한적십자사의 바자회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이요? 예. 오전에 오늘 이제 공식 행보 나섰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뒤에서 사진 뿌리다가 예. 공식 행보. 제 말 듣고 했을 수 있겠네. 뭐예요? 또? 아니 어쨌든 우리가 좋든 싫든 공식적인 영부인이 왜 자꾸 뒤로 움직이면서 이 정보도 뒤로 주고 홍보 자료도 뒤로 주고 이렇게 하냐? 당당하게 나와라. 그래서 그 말 듣고 당당하게 나왔나 보네. 아 그래. 모든 건 변희재를 중심으로 세상 모든 짓이. 자의식이 너무 강해. 아니 제가 강신업을 모니터링을 매일 하듯이 강신업이 또 저를 계속 모니터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진영을 보면 강신업 입만 보면 그대로 가는데 저쪽은 또 저를 보면은 반윤석열 진영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는 있겠네. 서로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강신업 변호사의 발언대로 안 간 건이 없어. 없어요? 아직까지는. 심지어 MBC YTN 세무조사 딱 떠드니까 바로 일주일 만에 가더라고. 진짜? 네, 전부 다 강신업 발이에요 지금. 네. 세무조사가요? 세무조사. 네. 다 강신업이 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세무조사 하기 일주일 전에 그 네, 주장했었어요? 네, 강신업이. 와 대박이네 이거. 이준석도 이 범죄행위를 정확하게 저거는 무고죄만 내고 딴 거 안 된다 탁탁탁 짚어. 진짜요?
강실업대로 다 움직입니다. 예. 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경호가 분명히 붙었을 거예요. 경호를 안 하고 대통령 부인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호처에서 모르고. 네. 그거는 만약에 안 했다면 그건 큰 문제예요. 진짜. 직무유기. 그럼요. 경호처에서 대통령 부인을 경호를 안 한다 어디를 하겠죠, 가는데 그건. 비공개라도 경호해요. 네. 그리고 경호처에서는 가기 전에 최소한 대표한테는 일정을 얘기해요. 우리가 간다 예를 들면 네. 뭐 예를 들면 방문한 너데 지금 신부님은 뭐라고 했냐면 몰라고 있었다는 거거든. 네. 옆에 있었는데도 몰랐고 나중에 그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해줘서 한 번 더 봤는데 그때도 몰라서 한 번 더 얘기하니까 알게 됐다는 거야. 현장에서 일정 조율했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아니 그럼 돼. 경호를 안 해? 그럼 경호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 그건 경호법 원래는 위반이에요. 경호가 그러면. 먼저 가서 예. 다 확인하고 다 협의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경호법 위반일 수가 있죠. 그 보도대로라면 현장에서 조율한 걸로.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비공개 행사라도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진 찍어요. 풀고 안 풀고는 자기들 결정이지만 네네. 사진을 안 찍는다는 것도 말이 안 돼 그거는. 어쨌든 비공개 행사라도 비컷이라도 남겨놔요. 행사를 했다는 것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따라가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 사진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시점도 지금 애매하잖아. 그 신부님은 며칠 전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뭐 오신 것이 며칠 전이다 올리기 며칠 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8월이라고 얘기하고 여름이라고 얘기하고 애매해 지금 누가 찍었는지 누가 이걸 배포했는지 그럼 비공개가 맞는 건지 과연. 네,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8월 31일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대통령실의 아마추어 티를 못 벗었어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사진이 강신업 통해서 나갔잖아요. 네. 그 전에는 사실 제일 처음은 오빠 통해서 오빠 나갔어요. 통해서 그 다음에 강신업 통해서 나가다가 문제가 되니까 요번에 무슨 쓰레기 줍고 이거는 대통령실 사진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비공개 행사인데 대통령실에서 사진이 나오니까 이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되냐? 비공개 행사인데 어떻게 사진이 나오냐 하니까 이번에 그 저 안나의 집에 간 거는 대통령실 제공이 아니라 뭐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신부님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사실은 보는데. 그냥 비공개 행사를 하지 말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냥 해버리면 돼요. 괜히 홍보는 하고 싶은데 뭔가 비공개로 갔다 왔는데 사진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거지. 오늘부터는 이제 그냥 대놓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예 그게 낫지. 대놓고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나요. 예. 아예 그게 예, 낫죠. 이게 나요. 그런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뭐 이런 행보에는 어떤 또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이제 천곡이나 또 강신업 일찌감치 이제 천곡하고 강신업이 바닥을 가라 조용히 다녀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와라. 네. 진짜 그런 얘기 다 했어요? 했어요. 예. 올라오는 시점이 뭐냐? 김건희의 매력을 국민들이 아직까지 몰라준다. 언젠가는 네가 올라오면은 김건희의 매력에 다 빠질 거다. 네. 이게 천공과 강신업이 한두 달 전부터 얘기했던 거니까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럼 본인 유튜브에서? 그렇죠. 둘 다 유튜버에서. 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김건희의 매력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영부인의 매력에 전 국민이 다 빠져요. 그럼 그 다음은 뭔데? 그 다음에 이제 차기 대선 나가는 거죠. 왜 그래? 아니, 변희재네. 요것도 아니 나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어요.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게 진짜. 아니 지금 한남동 관저 공사 다 해놨잖아요. 네. 다 해놓고 지금 몇십억 들어가지고 공사 안 해놨는데 들어가. 네. 원래 뭐 이제 곧 들어간대. 7월에 들어간다, 8월에 들어간다, 9월에 들어간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GTX 뭐 GTX가 뚫고 이제, 뭐 네.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네. 그거 무슨 아는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아니야 곧 들어가. 내가 아니, 말로만 또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선은 네. 너무 초호화로 해가지고 네. 이거 열었을 때 말 나올까봐. 네. 예, 이게 사실은 10억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네. 뭐 액수가 그냥 넘어가서 아. 그거 말 나올까봐 못한다는 말도 있어요. 아, 그때 뭐 변기 이런 거 다시 뜯어야 되나 또? 뜨느라 지금 뭐 다 공사하고 있긴 해. 아 진짜? 이거 뭐 그런 거 지금 다 뜯고 있겠지. 근데 김건희 여사님이 아무리 미담이 많아도 주가 조작이나 논문 표절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조사 안 들어가면은 솔직히 하나도 미담을 안 윤혜야, 보입니다. 너무 고마운 게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통해서 네. 10억 원 그러니까 10억 벌었다면서요. 벌었다는 보도를 했거든요. 이건 뭐 추산입니다만 네. 이거 후속 보도가 없어요. 이거를 받아 쓰는 언론이 없습니다.
아무데도 안 돼. 현근택도 네. 방송 많이 나가거든요. 네. 이거 한마디 안 하더라고. 한 100억 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0억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적어?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 다 손해만 보고 그래서 빠져나왔다고 그랬잖아. 네. 이익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실과 다른 거잖아 이거는. 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개입을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 네. 정황들이나 뉴스타파의 보도를 계속 보면 그런 정황이 보여. 근데 왜 보도를 안 하겠어요? MBC를 상대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지금. 위축되는구나. 그렇게 위축되는 거죠. 세무조사 들어오고 예를 들면 언론사 같은 경우에 사기업들이 사기업이잖아 다. 세무조사 들어오고 만약 압박하고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스 타고 와서 막 데모하고 이래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근데 그런 것들이 통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굴복하면 안 되지. 근데 공산주의도 이게요, 아니고. 이 아주 집요하게 이 진중권 등이 앞장서 가지고 그 와이프 이런 건드리지 말자 이게 엄청나게 이 많이 팔렸어요. 그 프레임으로 가는구나. 네, 그 프레임으로 왜 남의 집 부인 건드리냐? 아니 범죄자니까 아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나는 건드리고 있는데 네. 예, 이 진중권 등이 그 여론 공작을 해가지고 일정 정도 먹힌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하더라도 네, 와이프는 와이프는 뭐 그냥 마녀자들 얘기하지 말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진중권하고 또 누구지 법사위에 있던 그 친구 있잖아 지금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는 하나 그 국회의원 하나 있잖아요. 그거. 조정훈도 계속 그 얘기잖아. 마녀자 이런 그냥 덮고 가자. 이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는 엄청 다 공격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만 그게 왜 얘기하니까? 그러냐면 그 집은 재산이 윤석열 재산은 거의 없고 다 부인 재산이잖아요. 부인인 장모 재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부인 쪽 빼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평생 검사만 하고 돈이 뭐 2, 3억밖에 안 돼. 모은 돈도. 그러니까 재산 문제에 대해 할 게 아무도 없어. 그 논리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은 한 90%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재산 관련이고. 그 말씀을 제가 받아서 질문을 드리자면 저런 논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논리잖아요. 왜 진중권이 그걸 비호하고 조정은 의원이 왜 비호하냐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실세를 알아봤겠죠. 그거 알아봐서 뭐 할 예. 건데? 일단은 뭐 자리 하나 비슷한 거나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진중권이가 미학 전공자인데 왜 미술대학 가서 강의합니까? 어디 대학 들어갔죠 어디? 그러니까 왜 광운대, 미술을 공부한 적이 없는 자가 왜 광운대. 미술과를 특히 강의하냐고. 나는 그거는 저 진중권이 아니라 저쪽에 저 뭐 아니냐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좀 힘이 들어간 거 아니냐? 예, 미학이랑 미술은 다르거든요 학문이. 달라요? 달라요? 그것도 미학이 처음 뭐의 알았네. 약자예요? 미술학 아니에요? 미학에 비웃는 거야 지금 별이. 아니 정확하게 미학은 철학과에 있어야 되는 거고 미술은 예능대에 있는데 이게 이름이 비슷하다고 자꾸 왔다 갔다 해 미학과 출신들이 미술을. 비슷한 줄 알았어. 근데 그 광운대에서 예술 철학을 강의한대. 그 미술사하고 예술 철학인데 네. 사실 예술 철학이랑은 미학과 관계가 없고 그래요? 저거 그냥 미술사예요 미술사. 미술사요. 근데 미술사라는 이 과목이 따로 있거든요. 서울대도 과목이 따로 있어 미술사학과가. 왜 미학과 출신이 미술사를 자꾸 하냐고요. 그래요? 아씨 둘이 붙이면 재미있을 텐데.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진중권이가 미학 가지고 사기치는 거 저한테는 정말 수없이 걸렸어요. 내가 지난번도 딴 데서 얘기했지만은 로봇 미학 가지고 해먹었는데. 로봇 미학. 로봇 미학이라는 거 나도 처음 알았지 그때. 그게 뭐야? 로봇가 건담의 움직임을 예술로 분석했대요. 건담이 네, 그게 로봇 미학이래요. 그래서 그 대학 선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차라리 반도체 미학을 해서 삼성한테 스폰을 받아라. 괜찮다 반도체 미학. 아니 반도체 이거 판 돌아갈 때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 아름답잖아요. 아름답더라고. 아니 나도 미학과 출신 나도 반도체 미학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재등장에 대한 이야기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취임식에도 초청받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던 나경원 의원이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부총리급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건 이제 당권 출마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나경원 부위원장은 나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출마했을 때요? 당권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김문수나 정진석이나 나경원이나 이제 다 개인 정치 하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 일단 일단 먹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간다. 이거는 뭐 여의도의 상식이면은 어쨌든 나경원 씨가 뭐 당권에 뭐 1, 2 올라가니까 이런 타이밍에 만약에 나경원 씨 말대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총리 자리를 줘가지고 자기를 당 대표로 민다는 얘기잖아. 만약 그렇다면은 나경원 뭐 주장이 되면은. 근데 상식적으로는
당 대표 경선 앞두고 나경원한테 이걸 부총리급을 준다는 얘기는 네. 이거 먹고 떨어지란 얘기지. 어떻게 이거 먹고 또 가란 얘기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식도 그냥 제끼고 그냥 막 달리는 분위기예요. 그럼 대통령은 또 당한 거예요? 또 당했다고. 맨날 당해. 아니 안쓰럽다 안쓰러워. 그러니까 이거를요. 저 검사들이 볼 때는 여의도에 이런 애들이 정말 우습고 사기꾼으로 보이는데요. 여의도의 꾼들이 볼 땐 검사 저거 이거 저 초등학생들 저거 생각한다고요. 아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우습게 보는구나. 당나가잖아. 그래서 지금 정준석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 60개 제가 갈아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쪽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당무감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식을 두고 경로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윤석열이 당 대표 꽂아서 이제 해야 될 거를 제가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진석이 자기 정치하고 있다. 다 그래요. 지금 김기현이고 뭐 다예요. 그래요. 그 이제 어쨌든 이게 대박 터뜨린 게 김문수다 보니까 좀 나도 한번 다 나도 해보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극우로 가는 거네. 일단 그렇게 그부 따지면. 떠나서 일단은 먼저 먹고 먹고 보자. 먹을 때까지는 다 하겠다 한 다음에 먹은 다음에 바로 1분 뒤에 돌변하는. 그럼 김문수가 이 판을 완전히 그냥 바꿔버렸구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어. 와. 그런 게 먹힌다는 게 너무 처참해요. 네. 국민들은 진짜 전쟁 날까봐 솔직히 저 걱정되거든요. 솔직히 요즘은 좀 걱정됩니다. 미사일 계속 쏘고 네, 그건 도대체 사실입니다. 보수는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네. 엉터리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술핵 재배치. 그냥- 형님 전술핵 재배치는 아무리 형님 보수라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난 시종일 간다는 건 반대를 했던 아, 입장인데. 그렇지. 그거는 왜냐하면 진정 보수네. 그거를 가져다 오면은 대만하고 일본은 난리가 나거든. 그렇지. 그리고 일본은 지금 마음만 먹으면 3개월 안에 핵폭탄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 준비돼 있는데. 이거는 대안이 안 돼. 대한민국에다가 핵을 갖다 놓다가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냐? 더 불안해져. 불안해지지. 대만하고 일본이 핵 가져버리면. 그럼 대안이 미국도 안 돼. 단호하게 지금 안 된다고 안 얘기하고 된다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당권 경쟁자들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져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국내용. 국내용이에요 이거. 국내요. 네, 진짜 알겠습니다. 국민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네, 시원시원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진짜요? 요즘 그 변희재 대표님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요? 뭡니까?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이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양 진영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덕분이다. 이게 그 시종일관 주장하는 하나의 핵심입니다. 네. 예, 보수들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검찰이 조작하고 그래서 대통령 집어넣었다고 욕하더니 이제 대통령 되니까 뭐 윤석열밖에 없다고 박수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은폐하는 거고 그리고 민주진영은 탄핵할 때 검찰 정말 수사 잘한다 박수 쳤기 때문에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을 은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체제가 유지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변희재 대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조금 되거든요. 왜냐하면 태블릿 장사해야 되거든. 조만간 또 책도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성을 약간 의심할 수는 있는데 한마디 저희가 해주시죠. 5월부터 김용민 이사장하고 저희가 태극기 촛불 통합 집회를 했는데 원래 저희 태극기 집회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절반이 깔립니다. 탄핵 무효 쫙 깔리는 걸 우리가 다 뺐어. 이거 다 빼고 연사들한테 박근혜 금치거 다 빼. 유선열만 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왔는데 선택과 집중으로 이번에 부산 집회 때는 이게 풀렸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는 걸 이거 어쩌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때 사건을 좀 궁금해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박 대통령도 이렇게 잡혀갔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보수 연사들도 많이 그런 얘기 떠들었고 박 대통령도 당했다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게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고 당시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가서 정리를 했죠. 여러분들 촛불 들고 박근혜 이 때려 죽이자 다 하시는 건 내가 다 아는데 계속 해도 좋은데 어디까지냐? 태블릿까지만 인정하고 계속 박근혜 때려 죽이자 하라 이거야.
태블릿 그거 조작은 분명한 이건 내가 증거를 이제 공개할 거니까 네. 윤석열 한동훈이 한 게 너무 명확하니까 이걸로 끌어내리고 계속 탄핵 찬성하고 박근혜 까라 이거야. 이렇게 제가 타협안을 제시를 했죠. 촛불리고 와. 아 반응 좋아요? 네, 열받아. 반응 좋아. 왜냐면 일단 윤석열 한동훈을 때릴 수 있는 무기를 제공했으니까 네, 당장 한동훈 체포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요? 이 자기 정치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한번 자기 정치죠. 자기 정치. 왜냐하면 지난번까지는 계속 태블릿 PC 조작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걸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이미 왜냐하면 다 구속됐다가 사면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로는 안 돼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지금 요번에 책 보니까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 누구요? 윤석열 한동훈. 한동훈이 예전에 없었거든. 한동훈이 없었는데 딱 양쪽에 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권력도 차기로 가지만 한동훈으로 가지만 우리 변 대표의 시선도 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미 돼버렸고 그 다음에는 다음의 세력은 한동훈이 아니냐. 한동훈 사진을 딱 걸어놓은 거 보고 그 느낌 들더라고. 한동훈을 더 중요하는 것 같아. 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더 싫어요. 네. 그렇지. 왜냐면 한동훈을 잘 못 다루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판판이 깨집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을 잡아준다 그러면은 태블릿 진실을 들여다볼 것 같아서. 어쨌든 특검 제4팀이 팀장이 윤석열이고 한동훈이 있었긴 하지만 뭐 총책임자는 윤석열이 되겠죠. 네. 한동훈이 갖다 박아놓은 거죠. 참 똑똑해요. 굉장히 전략적이죠. 전략적입니다. 제 대한민국의 엄마로서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대한민국 엄마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네. 국민을 능욕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다른 여자 안고 있으면서 남편이 나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최근에도 SPC 그 사고 있었을 때 문제 그렇습니다. 뭐 다 파악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네. 되게 무력화시키는 그렇습니다. 거 하고 있고 그거 심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일제고사를 부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약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최악인 것 같다는 과거로의 회귀. 네, 그래서 아이들을 정쟁의 상대로 이렇게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보 보수가 아예 이 의견에 대해서 갈리더라고요. 일제고사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제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국민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제발 능욕하지 말라. 앞에서 한 말 그리고 뒤에서 딴짓하는 거. 이거 지금 전문인 것 말과 같아가지고. 행동은 최소한 일치시켜줘라. 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대한민국 엄마로서 네. 정말 걱정 어린 마음입니다. 매우 걱정됩니다. 네, 네. 네, 네. 아이를 왜 낳나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애가 뭐가 됩니까? 우리 아이는 아주 행복하지만 네. 어쨌든 예산 다 줄이고 네. 전쟁 나지 않는 나라로만 네. 안전한 나라로 아이, 만들어 뭐, 주시기를. 맞는 네, 최근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네. 최근에 누구야 그 여성들 그거 군대 가서 교육받고 오게 김기현. 하잖아요. 김기현. 네. 그 얘기했더니 딴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저출산 대책한다면 여성들 군대 보내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 이슈가 이게 뜨겁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편승해가지고 뭔가 또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아주 얍삽한 생각.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을 제대로 세우려면 네. 여성들이 정말 편안하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의힘 인사들이나 윤석열 정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거 정반대로 가고 있어. 계속. 다 국국님 예산 깎고 미수가 예산 깎고 다 깎고 있잖아요. 네. 누가 해납니까?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나경원 뭐 부위원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겠죠. 잘 하겠어요. 그분이나 좀 모셔주면 안 돼요, 나경원. 많았다는데. 절출산 뭐 대책위원장이니까. 비상근이라 큰 관심 없어 보이는데. 민주연구원도 비상근이에요. 상근을 안 해서 본인이 비상근이잖아. 상근을 해야 뭘 주거든. 그러니까 비상근은 별 힘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변 대표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좀 짧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다음부터 택시 타고 올 테니까. 네, 네. 오늘 자를 겁니까 그럼 기사? 아니 기자니까. 기자야. 아 기자로 다시 다시 복귀.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기사에서 기자로.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진정성이 뭐 진정성 있어. 많이 이래도 느끼- 안 누르면 네. 사실 인간도 아닙니다. 인성이 문제 많은 예. 거죠. 사회생활 못 할 거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2부는 팟빵에서 이어지니까 거기도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진짜 생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